안녕하십니까. 한강리치부동산 대표 나은성입니다. 오늘 머니투데이에 우리 아크로리바임, 제가 상가가 아크로리바임 백이동 코너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크로리바임 조합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크로리바임 관련 기사가 떴길래 한번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 앞에 제가 아크로리바임 단지 멋있죠?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데요. 참고로 흑석동은 드론 허가 구역입니다. 허가 받고 찍으셔야 돼요. 이게 아크로리바임에서 제가 수분영자의 법률상의 지위라고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한번 그때 이 관련자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즉석에서 바로 이게 정리를 하면서 찍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기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와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건 개요가 뭐냐면 일반 분양의 특별 공급으로 받으신 분들로부터 분양권을 사셨어요. 5분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토부에서 보니까 얘들 불법 당첨된 애들이네 라고 해서 그 5분의 분양 공급을 취소를 했어요. 그러고 그 5분으로도 산 분들로부터 그 5분들로부터 사신 분들, 우리가 이제 전득자라고 해요. 취득하신 분들이 조합에 대해서 이제 입주를 하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려고 하니까 조합에서 잠깐만요 하고 입주를 못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막고 있냐? 국토부에서 이런 경우는 불법 당첨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주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지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토부 지침대로 조합에서는 그대로 따라서 입주를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와 관련된 비슷한 소송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왔던 게 부산의 마린자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 불법 당첨되신 분들로부터 사신 분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분쟁이 생긴 거죠. 여기 보면 주택법 65조가 문제가 되는데, 자, 부정한 방법이 확인될 경우 분양권 또는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예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하시오라고 이제 지침서를 내리니까 자, 불법 당첨됨으로부터 사신 분들 나가시오라고 했을 때 봤을 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들이 항의를 했겠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은 이분들이 선의 취득자다, 선의 피해자다라고 해서 그 공급계약을 그대로 유지를 해라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불법행위 당첨하신 분들은 가차없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이거를 처리하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분들로부터 선의로 돈을 주고 구입하신 분들은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 이 선의 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민법상, 물권법상 선의 취득자는 보호받는 게 원칙이거든요. 서로 무권리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선의인 경우는 선의 취득자가 보호된다라는 게 선의 취득자 보호에 관한 법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민법이 아니고 주택법이라든가 이게 이제 행정법이기 때문에 이 조치에 관한 건데, 이럴 경우에 선의 취득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입법적 불비 때문에 그냥 그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자동으로 나머지도 무효가 되는 이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의 피해자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입주가 비슷했던데, 아크로와 비슷했던 데가 헬리오시티가 있어요. 근데 헬리오시티는 조합에서 그분들에게 입주를 하게 해줬어요. 여기 보면 헬리오시티 6건 있었죠. 그런데 입주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크로리바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해서 권리관계를 다투고 있는데 1심에서는 조합이 승소했고 2심을 다투고 있는데 2심 판결하기 전에 지금 이와 관련된 헌법사원은 뭐냐면 선의 3자, 즉 선의 취득자는 보호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해서 주택법 65조에 대한 유연성을 주장을 해서 그게 유연법률 심판을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한 거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순수하게 우리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부산 마린자이도 그렇지만 여기도 보면은 국토부가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거기에 반드시 조합이 따라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행위라는 거죠. 귀속행위가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하라고 한 데서 무조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헬리오시티는 분양권을 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아크로 리바인과 관련해서 이 5분의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중에 한 분은 지쳐서 포기했다고 하고 나머지 4분이 소송 중인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조합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조합원 입장에서 자, 우리가 이거를 분양이 취소되면 분양을 보류지처럼 지금 시세대로 판다고 하면 대충 예컨대 20억에 판다고 하면 일반 분양가가 7억 7천이었어요. 8억으로 잡을게요. 12억씩 5개면 60억이에요. 60억이면 조합원당 대충 아마 1,200~300만 원 나올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조합에서도 명분이 있죠. 이거를 끌고 가가지고 보류지로 팔아가지고 분양의 이익을 많이 남겨서 이거를 조합원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마운 일인 거죠. 그런데 지금 국토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청도 동작구청에서 마찬가지지만 이거를 보리처럼 팔 수는 없고 일반 분양가 그대로 팔으라는 거죠. 그러면 자,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조합 집행부가 자, 이거를 취소된다고 해서 특별히 더 높은 가격으로 팔 것도 아니면 그대로 그 가격에 팔 거라고 하면 왜 이거를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끌고 가냐. 특히 그 국토부에서 하라고 했을 때 반드시 따라야 되는 명령행위가 아니고 따를 수 있다라고 하면 재량행위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따를 이유가 있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따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질질 끄고 가가지고 생기는 비용이 단지 조합 집행부, 조합장이라든가 사무직원의 급여, 뭐 또는 그런 비용뿐만 아니라 뭐가 나가냐면 세금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2021년도 세금 제도, 바뀌는 제도에서 지금 유튜브를 찍어드린 것도 있는데, 보면은, 자, 우리가 종부세에서 법인은 기초공제가 없어요. 자,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9억, 2인, 두 개 주택인 같은 경우는 6억으로 하고,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율로 정해요. 근데 법인은 아예 공제가 없어요. 그래서 또 6% 적용되죠. 단일세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비용이 커질 겁니다. 이 기사에도 잠깐 나왔는데, 보면, 우리가 9천만 원에 대한 종부세를 냈고 또 아마 올해 약 9억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된대요. 9억 정도. 그러면 조합 입장에서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거를 왜 내야 되냐 이거죠. 자, 종부세가 9천만 원 냈고 올해 9억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하므로 적어도 종부세 기준이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 이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에 관한 종부세를 만약에 소송을 통해서 결과까지 기다리겠다, 대법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하면 예컨대 2, 3년 늦어버리면 18억, 대략 20억에서 27억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지금 돌려받을 돈이 일부 있는데 그 돈을 전부 이거를 쓸데없는 명분 없는 싸움에, 명분이 있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조합장은 뭐냐면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의 재산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선의 취득자, 선의 관리자의 의무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합장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로부터 월급을 받는 거죠. 조합사업비에서. 그런데 국가의 공공복리, 내는 또 뭐 국가의 뭐 주택정책제도 실현하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공공정책상의 목적을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끌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분이 조합장이 만약에 국토부 지침을 어겨서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거나 형사적으로 불리한 제재를 받는다면 모르지만 할 수도 있고 따를 수도 있고 따를 수 없다면 굳이 이거를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이거를 분양가를 높여서 팔 수 없다고 하면 소송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남들로부터 오해만 사는 거죠. 계속 이것을 소송을 계속 통해서 가게 되면 본인이 계속 월급을 챙기기 위한 게 아니라고 오해만 받을 뿐이에요. 대법원까지 가려면 2,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조합원들은 이 세금, 종부세를 통해서 수십억의 세금으로 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돌려받을 돈이 없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을 돈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가와 아파트 5채에 관한 그런 비용이 있는 걸로 아는데 8억 40억에다가 상가 5억짜리 그러면 45억 대충 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중에서 2, 30억을 세금으로 나가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합원들로부터 부여받은 선의 관리자의 의무라고 하는 위임 사무의 기본 원칙, 신뢰 관계를 깨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법무법인 있잖아요. 법무법인에다가 내가 국토부 지침을 조합에서 따르지 않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없다고 하면 그리고
혹시 과태료 뭐 이런 거 나온다고 하면 그 비용을 물고서라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서 그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귀속시키고 청산하는 게 맞겠죠. 그거를 아무 명분 없는 그런 그거 국가의 그 주택 공급에 관한 정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이에요. 조합에 할 일은 아니고 그것도 조합원의 손해로 그 비용을 부담해 가면서 실현시켜야 될 그러한 공공복리 정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마무리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이미 입주권을 주었고 아까 부산 마린자이 같은 경우도 그대로 공급 계약을 유지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아크로 리바임에서 전득하신 분들이 이미 경찰 조사에서도 선의 취득자였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명분이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시고 소송비용 괜히 낭비하고 그다음에 이 세금 낭비해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마시고 조속히 빨리 청산하시고 대금 들어오면 조합원들에게 청산하시고 그걸 통해서 빨리빨리 해서 청산을 해서 더 이상 이런 분란이 일으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합원의 입장으로서 저는 지금 아크로 리바임의 조합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수분양자에 대해서 저기 자꾸 이제 이런 전득하신 분들도 저에게 이제 뭔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분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입장 그리고 국가의 어떤 주거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국가의 몫인 거지 우리 7구역 조합원이 비싼 세금을 내가면서 지켜야 될 그러한 가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루속히 이 문제가 매듭이 잘 되어서 우리 7구역 조합원들이 돌려받을 건 돌려받고 빨리 청산해서 깔끔하게 정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조합 임원 관계자분도 이거를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로부터 선의 관리자의 의무를 지니고 있어요. 조합 재산을 지켜줘야 될 선의 관리자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는 뭐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희생한다고 하면 그거는 명백한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마무리를 빨리 하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더 이상의 이런 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중재가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오실 분도 이게 이미 취득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그동안 조합이 냈던 소송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비용은 좀 보충을 해 주실 수에 따른 의향도 비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중재 조정을 통해서 이거를 빨리 마무리를 지어서 더 이상의 이런 7구역 아크로 리바임 명품 단지가 기사화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한강 리치부동산 대표 나승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